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킹메이커는 오직 국민뿐, 김종인도 이준석도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초에는 배신의 아이콘 이준석,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또 한 번 배신하다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려고 했는데, 준석이가 다행스럽게도 술이 좀 깨어났는지 저 창피해서 혼자는 못 들어가겠어요. 저 좀 데리러 오면 들어갈게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비운 짓거리만 하고 싸돌아다니던 자식도 마음 잡고 집에 돌아오겠다는데 문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렬이 형이 울산까지 4시간이 넘도록 차를 몰고 가서 배부르게 고기 사 먹이고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고기를 좀 먹고 기운이 나니까 준석이 녀석은 또다시 저만 싸고 돌던 김종인 할배랑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고집을 부려서, 그래 알았다, 할배도 같이 모시고 가자, 지금 농사 지어 놓은 거 얼른 수확하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곡식 다 훔쳐간다, 빨리 집에 가서 열심히 수확하자, 날씨도 더 추워지는데 수확이 늦어지면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고 한파가 몰려와서 그동안 지은 농사 다 망칠지도 모른다. 네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온갖 추태를 다 부려서 집안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일단 이렇게 일이 수습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준석이가 좌파 마을 못된 놈들이랑 잘 어울려 다니면서 집안 식구 흉보고 뒤통수 치고 하던 그런 녀석이라서 언제 또 그놈들 꾸임에 빠져서 집안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 들고 나가서 팔아먹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종인할배 또한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기가 있으신지 버럭버럭 화를 잘 내시고, 어제는 이 말 했다가 오늘은 딴소리 하시고 내일은 또 무슨 온고집을 부리면서 딴소리 하실지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준석이가 하도 종인할배 함께 안 가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함께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만일 할배가 또다시 일 열심히 하는 집안 식구들을 가지고 넌 꼴보기 싫은 놈이니 나가거라, 너는 내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 너도 나가거라, 이런 식으로 망령을 부리신다면은 이번에는 요양원에 보내셔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먹지 못한 녀석이 엇나가는 짓만 한다라는 말로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척을 한다거나 건방지고 버릇없이 굴대하는 말입니다. 지금 제1야당에 꼭 그런 못난 송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온 국민의 여망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뛰고 또 뛰면서 당력을 총집결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국에 자신이 당 대표로 우쭐대면서 매스컴을 타고 주목받기를 바라는 청소년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해당 행위이며 국민을 모독하고 국가에 반역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동안 이준석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경박스럽고 입이 가벼워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끊임없이 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교체라는 너무나 크고 중차대한 대사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꾹 참고 더 이상 잘못을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집 나가는 행동을 한다거나 좌파들 게임에 빠져서 방송에 나가서 허튼 소리를 할 때는 이번에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쫓아낼 것이고, 다시는 집안에 단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준석이 유명해지고 이준석의 젊은이의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종인이나 이준석이나 지금은 주연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젊은 청년들 부추겨대면서 골목 대장 노릇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헌신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감동하게 되고 홍준표를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인이나 홍준표나 지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희생해야 할 때입니다. 정권 교체는 밀고 당기면서 흥정할 대상도 아니고
사고 파는 물건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으면 자신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욕심이 과하면 추한 것입니다. 총괄 자리에 오게 된 김종인 위원장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나 없이 어디 잘하는지 잘 되는지 두고 볼 것이다 라는 심기불편한 모습을 또다시 보인다면 김종인 할배는 늘 심통이나 부리는 고집쟁이 노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좌경화를 넘어서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아니면 북한의 점령을 당하느냐 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이냐 이죄명이야말로 최악의 망국적인 선택입니다. 따라서 제1야당의 어느 특정 후보가 다소 부족한 점이 눈에 띄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더라도, 또 과거에 커다란 과거가 있더라도 이죄명을 지킬 수만 있는 후보라면 그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대안도 없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좌경화의 길을 막아야 하고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야당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은 후보, 좌파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제1야당 후보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연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 후보를 지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으로 연장되는 불행한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정선거입니다. 만일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근소하게 좁혀지면 질수록 부정선거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청와대 살통과 이재명, 조혜주, 양정철, 이근영, 대법원장, 대법관, 판검사 등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정권만 바뀌면 곧바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할 관련자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에 저들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저들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을 도와주겠다라는 불순한 생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99.9% 부정선거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회로 총선에서 그만큼 엄청나게 당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구제불능이고 멍청한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저들이 부정선거를 엄두도 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를 최소한 15% 이상 크게 유지하도록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1야당 후보의 과거사 문제를 따지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무슨 감투를 썼고 하는 그런 식의 비토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정권 교체를 이루고 난 뒤에 사과를 받을 것은 받고 법적으로 다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준석에게 다시 한번 이 말을 상기시켜 주겠습니다. 새로 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고 어느 누구도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그러한 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실시한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판결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 내년 3월 대선이 끝난 뒤에나 정확한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사전투표 조작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함과 아울러 새로 총선 부정선거 규명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서 부정선거 투쟁 대열의 앞장을 선다면 정치적 명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준석은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이
정치판에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것 자체가 잘 못된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김종인, 김무성 등으로부터 본받아서는 안 될 배신하는 행위 같은 나쁜 일들을 먼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못된 행실을 하는데도 높은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란 저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정치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면 남을 배신하고 뒤통수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와 같이 한국의 정치판에서 못된 것부터 잘못 배우게 된 이준석에 대해서 기성 정치인들의 책임과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온 국민적 기대마저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면 국민이 더 이상은 이준석을 용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양영태 박사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킹메이커는 김종인도 이준석도 그 누구도 아니다. 오직 국민이 킹메이커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3월 9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직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표시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